자, 두 번째 생활기록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출결 상황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학적 변동, 면제, 유예, 휴학, 재적, 자퇴, 퇴학, 전출 등은 당일까지 수업 일수에 산입하고요. 학적 변동 전후 중복 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 일수만 수업 일수로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재입학, 전입학 복학생의 학생의 수업 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 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 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 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인정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 전입학, 복학이 불가능합니다. 그쵸? 이런 것들 보시면 됐고요. 요거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쵸? 결혼,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결혼할 경우에는 하루, 학생 본인이 입양될 경우에는 20일,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쵸?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을 경우 5일, 증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 다음에 자신의 형제, 아이들한테는 배우자가 없겠죠? 형제 돌아가셨을 땐 3일, 부모의 형제, 자매와 배우자, 이모, 이모부, 고모, 고모부는 하루. 그렇죠?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조사 일수에 재량 휴업일과 공휴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위원회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을 경우 전담기구의 조사 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에도 출석 인정이 됩니다. 질병 이런 것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인정 결석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기타 결석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크게 네. 이게 아마 새로 들어온 내용 같습니다. 그렇죠? 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원격 수업. 그렇죠? 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원격 수업입니다. 다른 곳에 나간 경우가 아니라 수강 처리, 지금 우리 학생들 하고 있는 원격 수업을 말합니다.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4항의 원격 수업으로 실시한 경우 학적 출결 및 평가 등의 처리 방법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교육감이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가능합니다. 위탁이 아니라 다른 곳에 위탁된 원격 수업이 아니라 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경우 가능합니다. 이게 이번에 331, 훈령 331로 들어오면서 추가가 된 거죠. 네. 소속 학교 이외의 기관 장소의 수강 학생 처리, 그쵸? 출결 처리, 학생의 출석 및 수강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석 확인 방법은 위탁 교육기관의 운영 방법 및 형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8에 보면은 시도교육청의 규칙과 따른다.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그쵸? 성적 처리도 각자 틀립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병원 학교에서의 원격 수업인데
학적은 소속 학교의 학적을 그대로 둡니다. 그죠? A라는 학교에 있는 학생이 병원학교, B라는 병원학교에 있으면 학적은 여전히 A고요. 출결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결은. 성적 처리는 B라는 병원학교에 있지만 A라고 하는 원저교의 성적에 따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평가는 B라는 병원학교에 있지만 수행평가 및 지필평가는 평가 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 학교의 학업성적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그죠? 보호소년 및 위탁교육기관, 그죠? 그리고 소년원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부분 보호소년, 그죠? 성적 처리, 위탁교육 형식을 요거 이따 표로 한번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학교에 와가지고 학교에 와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보호소년 위탁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위탁교육기관에서 시험을 보는데 원조교에서 시험 문제를 받아다가 시험을 보고 다시 송부하는 방식을 따를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또 뒤에 나오겠죠. 대안학교 이것도 한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수업 일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자면 초, 중, 고는 다 190일 이상, 국민학교, 고등국민학교는 170일. 그쵸? 3분의 2 이상 수업을 들어야만 합니다. 출결 특기사항에는 학교폭력이 들어갑니다. 아까 학적 특기사항에는 8호, 9호 전학과 퇴학이 들어가지만 그쵸? 지금 출결 특기사항에는 4호, 5호, 6호가 들어갑니다. 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1호는 서면사과, 2호는 접촉금지, 그쵸? 3호는 교내봉사, 그 다음에 7호는 학급교체. 학교 밖을 나가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출결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종합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행발이라고 하죠. 보통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일로 들어가는 걸 겁니다. 요거는 그렇죠? 1, 2, 3, 7은 그 대신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 5, 5호, 6호 전부 다 학교 바뀌죠. 특별교육. 요것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출결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다른 조치사항을 조치 결정 일자, 교육지원청 대부일과 함께 결정 즉시 입력합니다. 그렇죠? 행정심판 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는 조치사항을 먼저 입력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될 경우 이를 수정하되 최초 결정 일자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를 들자면 출석 정지 6호를 맞았는데 소송을 통해 가지고 사회봉사로 내려갔다. 그러면 요 문구만 바꿔주지 최초 결정 일자는 조치 변경하지 않습니다. 수업 일수 뭐 이런 거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교환학습 처리 크게 잠시만요. 결석 교환학습 출결 처리 출결 처리 지각 조퇴 기재 요령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이런 거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여기는 이제 개근이죠. 개근인데 학폭을 하나 맞았습니다. 학폭을 받았는데 사회봉사 조치에 따른 20시간을 받았어요. 사회봉사 20시간은
뭘로 처리가 되냐면 출석 인정으로 처리가 되니까 깨끗하죠. 그쵸? 학폭을 2018년 6월 1일, 그쵸? 사회봉사조치 20시간. 예전에는 일수로 받았는데 20시간을 받았죠. 지금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미인정 결석 2일, 미인정 조퇴 3일인데, 특별 교육을 받았네요. 그쵸? 오후. 이 친구는 개근인 거고요. 그쵸? 3학년 때. 자, 그 다음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를 받은 경우 6호를 받았습니다. 6호. 출석 정지죠. 출석 정지. 출석 정지 5일을 받았습니다. 출석 정지는 다른 것과는 다르게 미인정 결석으로 갑니다. 출석 정지는. 그쵸? 그쵸? 미인정으로 가고 질병 결과 하나 있고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받았네요. 그쵸? 특별교육 이수인데 얘는 2020년 10월 12일, 2020년 4월 13일이네요. 그쵸? 요거 하나만 맞았으면은 학교폭력, 그쵸? 전담기구에서 심의해서 지워줄 수 있는데 지금 6호도 맞고 5호도 맞고 그 다음에 날짜를 봤더니 같은 건이 아니라 병과된 건이 아니라 별개의 건이죠. 그래서 요 두 건에 관해서는 졸업식 때 지워줄 수가 없고요. 언제 지워주느냐? 2년이 졸업한 2년이 경과한 후에 삭제가 가능한 그쵸 친구 그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절대 졸업과 동시에 지우려는 시도조차도 하면 안 됩니다. 뭐 장기 결석과 기타 결석이 있는 뭐 이런 경우 그쵸? 대상 의무교육 대상자가 미인정 유학으로 정원 외 학적 관리가 된 경우 여기는 상관없고 64일로 미인정 유학을 받았습니다. 미인정 유학 64일. 그쵸? 특기사항만 그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는 출결이니까 학적이 아니니까 민가 대한교육시설 64일 간 거. 그쵸? 출결에 입력할 수 없는 사항들 해외 관련 되지 않습니다. 교내 대회 안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개근의 경우 학생 선수 그쵸? 학생 선수는 인권을 보호하여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0일, 고등학교 40일을 허용할 수 있다. 그쵸? 국가대표로서 장기간 훈련에 참가할 경우 인근 학교의 위탁교육을 통해 이수한 수업도 인정한다. 국가대표. 그쵸? 20일, 30일, 40일 인정하는데 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이거나 체육단체 등록 선수에만 적용을 합니다. 그죠? 요 학생 선수만 지각조퇴 결과 3회 누적을 1일로 간주합니다. 그쵸? 하지만 일반 출석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쵸? 학업 중단 숙려제 이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쵸? 위탁 학생. 아, 요거를 보려고 했었어요. 요거. 그쵸, 요거. 소년보호기관은 주석 참고. 아마 시험지가 와서 여기 있는 소년원에서 봐야 합니다. 대한교육기관은 다 대한교육기관에서 시험을 아예 다 볼 수 있어요. 아동보호기관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은 미인정이어 가지고 원적교에 가서 시험을 봐야 하고요. 되고요. 건강장애 학생, 즉 병원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받는 학생도
수업은 미인정입니다. 그래서 원적교 가서 시험 보셔야 됩니다. 아동보호기관 건강장애 원적교에서 시험을 봐야 되고 소년보호기관은 참고로 다른 방식을 따릅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수상경력 별거 없죠. 수상경력은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교내상만 입력한다. 그쵸? 교외상은 입력하지 않는다. 그쵸? 교내상은 수상 경력에만 입력하며 수상 경력 이외의 어떤 항목도 입력하지 않는다. 참가에 따라는 사실도 입력하지 않는다. 대회라는 용어는 수상 경력을 제외하는데 아무데도 입력하지 않는다. 요즘 체육대회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체육 한마당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써줄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주의하셔야 되죠. 대회 참가 사실도 기재하면 안 된다. 어떠한 항목에 대회라는 말 자체가 들어가면 안 된다. 수상명 입력 시 연간 시상 계획의 수상명과 일치한다. 공동수상은 동일 실적물로 2인 이상 수상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죠? 이거 수여기관에는 기관명이 아닌 기관장을 입력한다. 헷갈릴 수 있죠? 땡땡 고등학교장, 중학교장. 그쵸? 동일 대회에서 학년별로 시상을 하는 경우 참가 대상은 각 학년으로 합니다. 학년. 그쵸? 여기 아주 좋은 예시 같아요. 보겠습니다. 교과 우수상은 과목을 이렇게 써줍니다. 과목을 그대로 써주고요. 등 위 써주지 않습니다. 수상 연원일, 학교장, 참가 대상은 수강자. 교과 우수상 1, 2학년 중 수강자. 1, 2학년이 같이 들었나봐요. 표창장, 전교생. 과학탐구대회 실험 부분 공동수상 3인 1학년 중 참가자 80명 1학년 중 참가자 드론 날리기 대회 1학년 중 참가자 38명 독후감쓰기 대회 1, 2학년 전체가 받네요. 720명 정보통신대회 정보검색 부분 전교생 중 참가자 185명 컴퓨터 경진대회 전교생 모두가 본 거고요. 우수작품 전교생 전부다. 논술대회 1학년 전부다. 대상. 그렇죠.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무슨 과 무슨 과. 그쵸. 1, 2, 3학년에 무슨 과. 공동수상 전교생 중 참가자.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크게 그렇죠. 20% 이내로 가급적 상을 준다. 학년, 학급 단위 단체 수상, 임명장 인증서는 입력하지 않는다. 그렇죠? 대한교육기관 위탁교육 직업과정 위탁교육 위탁학생 공동교육과정 수강학생과 국내 학교 간 교환학생 등이 위탁기관 및 교환학교에서 받은 상은 교내상으로 입력할 수 있다. 즉 위탁교육 그 다음에 공동교육과정 수상은 교내상이다. 교외상이 아니다. 이거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내인 것 같지만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은 안 되고요. 학교 내 같지만 운영위원장상,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상, 동문회장상 입력 불가합니다. 그렇죠.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의미하는 건 없습니다. 그쵸? 진로 희망사항 3학년의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그쵸? 자신의 특성, 인성 뭐 이런 거 하고 진로 희망 사유 쓰고 한다. 그 얘기 뻔한 이야기겠죠. 진로 희망 써줄 때 관심 분야나 희망 직업을 기재하고 충분한 상담과 관찰을 통해 진로 희망 사유를 기재합니다. 그쵸? 학생들한테 설문지만 딱 받아서 그냥 적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 가급적 관심 분야나 희망 직업은 커리어넷의 직업 정보 분류를 참고하여 라. 그쵸?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재 누락과 구분하기 위해 학생이 아직 진로 희망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입력하는데, 방식은 진로 탐색 중임, 현재 진로 희망 없음 등으로 입력을 합니다. 어쨌든 공란으로 두지는 말아라.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진로 희망 사항은 충분한 상담 또는 사전 조사를 한 후 입력하며 다음 학년도 정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정정 불가능합니다. 그쵸? 1, 2학년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4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동, 봉진, 별 활동 내용, 평가 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한다. 네. 자동, 봉진, 영역별 이수시간 특기사항을 입력하고 봉사활동은 실적을 입력한다. 그렇죠? 쭉 여기 또 나왔네요. 여기도 영역에 따른 누가 기록은 객공투신 타까지 있네요. 객공투신 타.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되 학생이 구체적 활동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그렇죠? 학교진흥법 제10조에 따른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은 동아리 활동란에 입력한다. 그죠?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스포츠클럽 활동은 특기사항에 입력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재율 영보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기재율 큰 내용들은 없죠. 요거는 한번 반드시 익히고 가야 할 부분입니다. 중요하다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걸 입력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의 영역별 체험활동 특기사항은 활동 장소가 국내일 경우에 하나여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력한다. 봉사활동 제외. 첫 번째,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이다. 학교장이 승인하여 동일 학교급 타 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이다.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 관련 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이다. 요거만 가능합니다. 그쵸? 우리 학교에서 우리가 한 거 다 됩니다. 우리가 중학교라면 옆에 중학교에서 한 활동인데 우리 학생이 학교장 허가를 받고 내부 결제를 맡아서 갔다 왔다.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A라는 중학교인데 B라는 고등학교에 가서 애가 활동하고 왔다. 적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일 학교급이기 때문에. 우리 A라는 중학교에서 C라는 중학교에 활동을 했는데 결제를 받지 않고 갔다 왔다. 학교장 승인이 빠졌죠. 적어줄 수 없습니다.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 관련 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했다.
경기도교육청, 꿈의 학교, 꿈의 대학, 몽실학교, 학교장 승인 결제 받아서 갔다 왔다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시청에서 주관하고 한 거 적어줄 수 없습니다.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 다음에 1번 한번 다시 예를 들어 보자 보면은 우리 학교에서 일본에 있는 자매 학교 다녀왔다. 적어줄 수 없습니다. 왜냐면 국내일 경우, 활동 장소가 국내일 경우에만 적어줄 수 있으니까 우리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했다 할지라도 그쵸? 우리가 일본에 갔다 온 거는 적어줄 수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학교가 있는데 이번에는 일본 자매학교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왔다가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문화 교류 행사도 하고 했어요. 적어줄 수 있지요. 활동 장소는 국내,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해 우리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했으니까 가능합니다. 이런 건.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봅시다. 학교 교육 계획 입력 조건 모두 충족합니다. 학교 교육 계획에 있어야 하고 학교에서 주최와 주관을 하고 국내 활동이어야 합니다. 타학교 및 교육 관련 기관 입력, 학교장 승인, 타학교 동일 학교급이어야 하고 교육 관련 기관에서 주최와 주관을 해야 합니다. 그죠?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국내 활동 장소가 교외인 체험활동 참가한 경우 입력할 수 있고요. 중학교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에 참가한 경우 활동 내용과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없습니다. 학교장이 승인하여 타 중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에 참가하는 경우는 입력할 수 있습니다. 외부기관, 시민단체,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에 참가 신청을 받아 학교장이 승인한 후 참가 활동하는 경우 입력할 수 없습니다. 그쵸? 청소년센터라든지 문화센터, 시청, 교육청소년과 이런 데서 아무리 해도 생활기록부 입력해 줄 수 없습니다. 그쵸? 학교장 승인을 받았더라도 청소년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청소년 단체에서 실시하는 체험활동은 입력할 수 없습니다. 그쵸? 종종 학교장 승인을 받아 개별 또는 그룹 단위, 대학 등에서 이수한 체험활동이나 특정 과정 이수 실적을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주최기관들이 공문을 요청하는 경우 종종 있어요. 예. 무슨 대학이라든지 무슨 센터 같은 데서 입력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청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죠? 2015 개정교육과정 적용 학년의 경우 행사 이런 것들은 특정 영역이나 활동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역 및 영역별 활동을 편성해 운영하는 방법 중에 하나임을 감안하여 행사의 목적과 성격을 고려해 적절한 영역이나 활동에 포함시켜 실시 입력합니다. 그쵸? 좋아요. 나머지 다 마찬가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요게 중요하죠. 창의적 체험 활동의 특기사항은 활동 내용, 활동 실적, 진보의 정도, 행동의 변화 등을 종합하여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합니다. 그쵸? 창의적 체험활동 각 영역의 이수시간이 0시간인 학생에 대해서는 예시와 같이 특기사항을 입력합니다. 장기 결석 등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위탁 학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등으로. 그쵸? 학교 교육과정상 편성하지 않은 영역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쵸? 중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자유학년제로 인해 가지고 보통 동아리
동아리가 자유학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편성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로 활동의 경우에는 진로 활동 영역은 편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로 희망 분야와 각종 진로 검사 및 진로 상담 결과 관심 분야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 교사가 입력합니다. 그렇죠? 동일 학기의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의 진로 영역과 자유학기 활동 상황의 진로 탐색이 모두 편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에 해당합니다. 자율활동. 자치활동 관련 특기사항을 입력하는 임원의 활동기간은 1학년은 입학일부터 학년 말, 2학년은 3월 1일부터 학년 말까지로 합니다. 이건 1, 2학년 체험활동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실제 출결일이 5월 20일이나 그 이후가 되겠죠. 그 이후에 반장을 뽑는다고 해도 이들의 임원 활동 기간은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되겠죠. 1년짜리라면. 1학기, 2학기 임원을 나누다면 이렇게 나눠지겠고요. 그쵸? 자, 동아리 활동.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5가지의 동아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규 교육과정 내 동아리. 그쵸, 보통. 학교 교육계획에 의거 정규 활동 이외의 자율동아리.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청소년 단체 활동, RCY라든지 정규교육과정 내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중학교만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정규활동 이외의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그쵸? 자, 그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중요한 거 하나 있네요.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학생의 자율 동아리 활동은 학년당 1개만 해줄 수 있습니다. 자율 동아리명을 입력하되 필요시 자율 동아리 소개를 30자 이내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with you 자율 동아리, with you라는 게 뭔지 모르니까 소외 계층을 위한 봉사 동아리라는 간단한 설명을 써줄 수 있다는 거죠.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청소년 단체 활동은 청소년 단체명만 입력할 수 있다.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는다. 자율동아리는 학교 교육에 따라 학기 초에 구성할 수 있으며 학기 중에 구성된 자율동아리 활동은 입력하지 않는다.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자율동아리 구성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자율동아리 운영 수립계획을 하고 학생들이 동아리를 구성하고 지도교사를 섭외해서 동아리 운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담당 부서는 이것을 취합하여 결제하고 그 다음에 나이스에 등록하고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형태로겠죠. 그렇죠.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 스포츠클럽은 실질적인 활동 내용이 드러나도록 클럽명을 정하여 입력하되 병기하여 입력할 수 있다. 줄넘기반 이런 식으로 해야지 뭐 ASAP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못 알아먹게. 그죠? 자, 나머지들은 쭉 한번 볼게고요. 진로활동 보겠습니다. 진로활동 학생의 진로 희망은 특기사항 내의 희망 분야란에 입력하며 이와 관련된 내용이 상급 학교 진학 시 전형 자료에 제공하지 않는다. 그쵸?
즉 학생이 희망하는 희망 분야, 희망 직업 특기사항은 상급 학교에 제공이 되지 않는다. 기재 내락과 구분하기 위해 학생이 진로 희망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진로 탐색 중 현재 진로 희망 없음 등으로 입력을 한다. 그쵸? 봉사활동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봉사활동은 중요한 건 1일 8시간 이내로 한다. 그죠? 헌혈은 1일 최대 봉사시간, 인정 가능 시간 8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회당 4시간으로 연 3회 범위 내에서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1년에 몇 회? 3회. 한 번 할 때 몇 시간? 4시간. 옛날에는 전혈, 성분 헌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냥 피 1년에 3번. 그렇죠? 그래서 7교시를까지 하고 수업을 끝나고 가서 헌혈을 해도 4시간 인정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 번까지? 3번까지. 1년에 헌혈로 몇 시간? 12시간까지 인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연계 사이트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거는 굳이 하진 않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꿈의 대학, 꿈의 학교, 몽실학교, 경기 학교예술창작소,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방송, 학교 협동조합 활동 내역 이렇게 입력합니다. 이거는 공문이 오기 때문에 공문에서 써달라는 대로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들은 어디에 입력하냐면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 또는 진로 영역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경기 꿈의 학교 학교장 승인받아 참여한 경우 진로활동, 자율활동에 할 수 있다. 진로활동, 자율활동에 입력할 수 있다. 진로활동, 자율활동 영역에 입력할 수 있다. 진로활동, 자율활동에 입력할 수 있다. 보시고 자율활동의 칸이 너무 작으면 진로로 쓰셔도 되고 진로가 너무 많다라고 하면 자율에 쓰셔도 되고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3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진로에서 저게 빠져 있는 거죠. 진로에서 진로 특기가 빠져 있는 거겠죠. 3학년 거의 같습니다. 내용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쭉 내려가 보시면 되고요. 5가지 동아리 활동 가능합니다. 3학년 그쵸? 자, 그 다음이 교과학습 발달 상황입니다.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요거 하나만으로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는 또 나눠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